두상성형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주로는 전부 다 사진이고요. 간간히 이제 수술 장면 사진이 좀 있어서 보기 거북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두상성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머리뼈를 뭐 부시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뇌가 나오니까 되게 무서운데, 사실은 두피만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뼈는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사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참 위험한 거 별로 없고 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의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구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뭐 머리를 연다고? 뭐 이러면 막 뇌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수술을 막 즐겨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 영역에 그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니드가 강하세요. 그래서 좀 유니크한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수술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디프레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통수가 꺼졌다, 또는 뭐 짱구다, 뭐 이런 거, 또는 앞에가 이마가 너무 납작하다, 뭐 뒤통수가 너무 납작하다, 또는 비대칭이 심하다. 뭐 두상 비대칭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는 경우, 또는 함몰이 있는 경우를 주로 수술 대상으로 하고, 또는 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상 후에 생긴 변형, 또는 수술로 인해서 생긴 변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뇌수술이 대부분의 경우고, 이제 두개골 골절이나 뇌수술을 한 경우에 생기는 그런 변형이 또 이러한 수술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 뭐 이마가 너무 납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그럴 수 있죠. 일단 해부학적인 걸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두상을 보면요, 머리뼈가 있고 또 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통수에 보면은 이 수많은 목에 연결된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영역은 지금 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축두근을 이제 들고서, 축두근 밑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는 이걸 갈리아라고 그러는데, 갈리아를 열고 들어가 가지고 뭐 그 골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고 들어가서 머리뼈 위에다가 하는 수술이 대부분이고, 이 목 뒤에 뒤통수 부분은 그래서 이쪽까지 영역만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영역이 수술하는 한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이 수술하는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영역까지는 수술이 되고, 조금 욕심부리면 한 요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수술하는 내용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피절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쪽에는 템포럴 머슬이 있어서 축두근이 있어가지고 여긴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광대뼈 바로 위에는 여기에 또 지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못 건드리거나 두피절개에서 광대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이 지방이 소실이 돼서 관자놀이가 함몰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한번 하나씩 좀 볼게요. 이 환자분이 아마 2013년도인가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사진인데,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였고, 이렇게 뇌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으셔서 뇌수술을 받고 생긴 이러한 이마의 함몰 변형이에요. 사실 이 환자분은 저한테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뇌수술을 받고 이분하고 이마가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 이마 보면서 되게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도 이제 이렇게 이마에 변형이 왔어요. CT 찍어보면 이렇게 머리뼈를 잘라내고 뇌수술을 한 다음에 이거를 냉동 보관해놨다가 이제 뇌가 조금 붓기가 가라앉으면 다시 이렇게 뼈를 이식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뼈가 많이 흡수가 돼요. 이건 고정을 위해 삽입된 이런 금속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국으로 다 남아요. 만져지면은 다 만져질 정도로. 이마는 되게 특이하게도 굉장히 얇은 한 1mm 정도의 단차만 있어도 겉으로 티가 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니셨고, 뭐 남편분하고 손을 꼭 잡고 오셨는데, 뭐 죽다 살아났는데 뭐 이거 신경 쓰냐 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게 신경 쓰인다 하셔서 남편분하고 손을 꼭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족한 뼈 부위와 또 부족한 근육 부위에 이렇게 보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순히 이식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마 모습이 아주 말짱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맨맨한 이마를 갖게 되셔가지고, 그때 또 뭐 우연치 않게 방송 촬영을 할 일이 있어서 환자분께서 또 인터뷰도 해주셔서 집에서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났던 그런 환자예요. 뭐 돌아가신 어머님이지만 어머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술은 뭐 조금 징그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두피를 열고 나서 금속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뼈가 이렇게 일부 있고, 요 바로 밑이 이제 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형물을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비슷한 예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연도별로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약간 한 3cm 정도 머리에 절개를 해서, 저는 본시멘트라고 주로 쓰고 또 메틸본드라는 용어를 쓰시는 병원이 있죠.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그 본시멘트라는 재료예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그 플라스틱 재료인데, 이게 PMMA라고 하는 재료예요. 오스테오본드니 어쩌니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건 상품명이고요. 그래서 절개창을 조금 내고 여기에 함몰된 부위에 이렇게 이제 반죽을 넣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고정하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죠. 이마 성형, 뭐 두상 성형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데가 울퉁불퉁하다, 이런 데가 단차 있다, 뭐 여기가 꺼져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으시다 해서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뼈 모양을 뽑고 그 다음에 밖에서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굳어버리는 동안에 이렇게 누르는 대로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형물을 만들어서 절개창에 삽입해주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수술 장면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이 있고, 이 부분에 제가 만들어낸 보형물을 삽입하고, 이런 단차 있는 부분은 다듬어서, 또 울퉁불퉁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듬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이 환자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 대학에 있을 때 제 주임 교수님, 저를 성형외과 의사 뽑아주신 주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환자의 3살 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광대 쪽, 이쪽 볼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수술하는 내용이 이제 혈관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종이 있어서 이쪽 얼굴에 그 피부를 다 잘라내고 허벅지 같은데 엉덩이에서 피부를 떼다가 여기다 피판술이라는 걸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광대뼈가 아예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광대뼈가 아예 함몰돼 있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 안과골 일부도 이렇게 좀 없는 그런 상태로 기형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저한테 오셨죠.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군대를 가려니 잘라야 되면 이게 보일 것 같아서 많이 신경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왔던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사면에서 보면 여기가 다 피판술을 해놓은, 그 엉덩이에서 살뗀 그런 피부를 이식하고 피판술을 해놓은 부위예요. 그런데 여기가 함몰이 많이 있죠. 광대뼈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광대뼈 모양은 전혀 아니고, 이 측두골에 아예 광대뼈가 늘러붙어버린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쪽은 함몰이 되어 있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쪽은 이렇게 꺼져서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꺼졌다라고 보일 만큼 삐뚤 상태예요. 얼굴도 약간 비대칭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수술해주고 이쪽에 함몰된 거를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재건을 해줬고, 실제 수술은 모습 보시면 여기 함몰된 모습이 이렇게
메꿔진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게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경과는 한두 달밖에 못 보고 군대 입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붓기 좀 가라앉았지만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한물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물이 좀 없어졌죠. 이건 이전 흉터예요. 피판술한 때 만들어낸 흉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수술이나 어떤 그런 어떤 외상 또는 선천성 기형 또는 혈관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몰이 생긴 경우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